네, 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CC 2017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드릴 김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포토샵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이번에 포토샵 좋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야 돼요.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은 달라진 기능들을 이제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좀 써보고 이제 해보려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7 중에서 이거는 내가 조금 권해야겠다, 이거는 소개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셀렉트 앤 마스크 기능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실게요. 네, CS6 화면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다람쥐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포토샵에서 어떤 선택한다, 선택 영역이다 라고 하면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이미지에서 분리해내는 걸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봤을 때는 3차원의 어떤 입체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만, 포토샵은 확대하고 확대하면 3200% 정도 확대했는데요. 하나의 색상 정보를 가지는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의 정보를 가지는 네모난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포토샵에게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서 잘라내라 하고 명령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옵션들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sso 툴 아시죠? 이제 그 L을 누르면은 올가미 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할 수 있겠습니다. 호호, 그런데 네, 라sso 툴로 털을 따도록 할게요. 따기. 네. 네. 그렇습니다. 나는 포토샵의 달인이다, 나는 장인 정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털이나 디테일 같은 부분을 라쏘로 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그 선택된 영역은 이렇게 움직이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는 행진하는 개미, 마칭 엔트, 활성화된 영역, 선택된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요. 퀵 마스크 모드, 바로 Q를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핑크 색깔, 마젠타 색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선택 영역을 만들기 위해 또 어떤 툴이 있을까요? 바로 패스를 만들 수 있는 펜 툴이 있겠죠. P 누르시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포토샵은 픽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제 레스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패스는, 펜 툴은 벡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선생님 되게 못하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이미지 작업에서도 중요한 게 스피드거든요. 속도.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이 다람쥐의 털 부분을 선택을 해서 분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토샵의 좀 자동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요새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잖아요. AI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 W 누르시면은요, 요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 유명한 퀵 셀렉션 툴하고 매직 완드 툴이 있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자동적으로 선택해주는 툴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스슥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Shift를 눌러서 뒤에 있는 영역을 또 이제 추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확대해서 보니까 아이쿠, 이렇게 해서는 네, 잘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법을 부려라, 매직봉, 매직 완드로 한번 해볼까요? 퀵 셀렉션 밑에 있는 매직 완드 툴로 클릭하신 다음에 또 Shift를 누르면서 영역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추가. 네, 제발 잘 되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 영역을 확인해 볼게요. Q를 눌러서. 아까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글쎄요. 이렇게 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따여져 있는 선택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나는 포토샵 좀 한다 하시는 분이면 말하실 텐데, 컬러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 영역을 또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렉트 컬러 레인지.
그래서 포토샵한테 이제 색상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찾아줘 라고 하는 툴이죠. 이제 그 선택된 영역을 프리뷰할 수 있는 게 뭐 그레이스케일, 뭐 블랙 매트 뭐 등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로 만약에 해놓으면은 클릭 하고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 플러스 있죠. 플러스해서 뭐 영역을 더 추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자르겠다. 그래서 뭐 퍼지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지를 컬러 기반으로 해서 추출하는 그 강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언뜻 봐도 조금 더 섬세하게 된 것 같긴 한데 Q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요.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를 밑에를 보면은 밑에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어 버렸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색상 기반이어서 초록색 부분이 함께 선택이 됐나 봐요. 어쨌든 뭐 한번 잘라내 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잘라내면은 뒤에 있는 영역이 숲속이 잘라내지기 때문에 다람쥐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반전시키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 커맨드 시프트 I.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래 레이어 위로 복사하실게요. 커맨드 J, 컨트롤 J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럭저럭 됐네. 괜찮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상 기반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곳이 다 빵꾸가 났습니다. 구멍이 송송송 뚫렸어요. 이렇게 다람쥐 배까지 뚫렸고요. 아이고 이거는 아닌데 싶습니다. 자, 뭘 그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레이어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하신 후에요. 그 라쏘 툴로 대충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슉슉슉 따신 후에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대충 보시고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만드시는 거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쓰레기통 아이콘 옆에 색종이 4분의 1 접은 것 같은 아이콘 옆에 폴더 옆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아이콘 옆에 굵기같이 생긴 거를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이제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스크 클릭을 하고요. 리파인 마스크를 클릭을 하실게요. 그러면은 리파인 마스크 창이 뜨면서 뭐 뷰 모드도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뭐 화이트, 온 레이어 다 가능하고요. 저는 오버레이로 한번 선택을 하고 값을 줘볼게요. 이 리파인 마스크의 가장 좋은 기능은 여기 보시면 이 브러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엣지 디텍션, 그 리파인 그 레디우스 툴이라는 겁니다. 가장자리를 포토샵이 감지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고 그 세밀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마젠타 색상으로 칠해진 부분이 포토샵이 자동으로 가장자리를 선택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잘 돼요. 굉장히 잘 되는데 조금 느립니다. 느려요. 좀 어떤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약간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툴의 퍼포먼스가 약간 떨어지는 인상을 받을 때 학습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결국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상을 조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도비 CC 2017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포토샵 CC 2017입니다. 따단. 네. 새거, 신상. 네. 똑같이 다람쥐 사진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사진 띄우고요. 요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자, L 눌러서 라쏘 툴 하시고요. 요렇게 슉 따겠습니다. 그냥 뭐 아까랑 똑같아요. 뭐 더 잘하고 못하고 없으면 대충 따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이번에는 그 엣지를 찾기 위해서 선택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뭐 마스크나 레이어를 따로 만들지 않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Select and Mask라고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이게 따로 어떤 작업 공간처럼 세팅이 됩니다. 요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포토샵에서 예전에도 선택 영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한 번에 안 되는 이제 인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한 공간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셀렉트 마스크 기능입니다. 이 프로퍼티스 창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뷰 모드가 어니언 스킨이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 되게 좋다고 느낀 게 그 이전 버전에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CS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드의 투명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뭐 디텍션해서 가장자리를 잘라낸다고 해도 지금 내가 분리하고 있는 이미지의 배경과 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오브젝트 간의 어떤 지금 상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투명도를 지원해 주니까 바로바로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도 색상으로 더 연하게 진하게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왼쪽에 보시면 툴바 같이 하나 6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메뉴에 있는 거는 이제 퀵 셀렉션 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리파인 엣지 툴이고, 그 밑에 있는 건 브러쉬 툴.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퀵 마스크 모드에서 칠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올가미 툴, 라sso 툴도 있고, 뭐 움직이기 위해서 핸드나 줌 툴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인 엣지 툴 먼저 해볼게요. 슥슥. 이럴 수가.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어요? 아까 좀 잘 되기는 했었는데 시간이 지체됐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냥 하면 바로 한 큐에 그냥 됩니다. 예, 이거 그냥 거의 뭐 지체하는 거 없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바로 퍼포먼스 부분에서 훨씬 더 쾌적한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포토샵이 신버전이 나오면 되게 피곤해, 지금 있는 것도 기능 다 모르는데 왜 자꾸 뭔가 나오는 거야,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런 기분 제가 100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신버전은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훨씬 더 강화해서 나옵니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선택 영역 툴도 굉장히 보강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나, 스피드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잘 가장자리가 지금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뚫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브러쉬로 바로 칠해 주시면 되세요. 브러쉬 옵션도 선택 가능해요. 하드니스 조정도 가능하고요. 뭐 스페이싱도 어떻게 할 건지, 사이즈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셔서 살살살살 칠해 주셔서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뷰 모드도 바꿔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블랙에서 화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 이쪽 털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잘 선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럴 때는 이렇게 브러쉬 툴로 여기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세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구멍을 살짝 내신 후에 리파인 엣지 브러쉬로 다시 샥샥샥 칠해주면 잉 좋아. 예, 너무나 좋은 거. 네, 진짜 좋죠. 네, 금방금방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브러쉬로 마무리할까요? 마이너스군요. 플러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이미지로 계속하면 조금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다른 이미지 하나만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고양이 이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쏘로 이렇게 슥슥, 네,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큐 한 다음에 상단에 셀렉트 앤 마스크만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감지해내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슥슥슥. 네, 네, 진짜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쓸어주면 됩니다. 네, 그냥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네. 이제 이런 선택 영역을 많이 다루시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쾌적한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너무나 좋은 거 진짜, 네, 진짜 완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대충 끝났으면은 이제 뭐 엣지 디텍션은 레디우스를 얼마나 많은 영역에 할 건지 지정하는 거고, 글로벌 리파인먼트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세밀 조정을 하는 거죠. 요거를 조금 주셔도 괜찮아요. 오버레이 말고 뭐 온 레이어로 볼까요? 이제 이게 선택이 굉장히 잘 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털이 하얀색이다 보니까는 배경에 있는 어떤 컬러 값들이 털 쪽으로 약간 넘어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데 뭐 이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더 값은 선택된 엣지 영역에 이제 마치 그라데이션을 주듯이 부드럽게 처리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도 뭐 털을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안 하고요. 콘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된 영역 주변에 음영을 조금 이제 명암을 좀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면 좀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8, 9% 정도. 네, 여기 다음에 Shift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된 영역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Shift 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면은 그 선택된 영역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엣지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시키시면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고양이 털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배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어떤 컬러들의 값을 조금 더 깊숙하게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저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설정을 할까 봐요. 이렇게 리파인먼트 설정이 끝나셨으면 마지막에 이 아웃풋 세팅을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엑스포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그냥 선택 영역으로 내실 수도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 상태로 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좋은 게 뉴 레이어 위드 레이어 마스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요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선택 영역을 레이어 마스크로 지정해 주니까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원래 백그라운드에 원본 이미지가 있고 복사된 이미지 하나에다가 마스크로 선택 영역을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로 지정된 다음에 나중에 뭐 이 부분만 색상을 바꾸고 싶다, 뭐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가져간 다음에 컨트롤, 커맨드 누르시면서 클릭하면은 바로 또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셔서 원하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실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